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 로사의 책방입니다. 요즘 푸르름을 자랑했던 가로수잎도 퇴색되어 가고 벼이삭도 익어가는 걸 보면서 가을이 와 있음을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가을이 오고 있는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문혜영 작가의 어린날의 초상인데요. 이 작품은 제7차 개정판 국정교과서 중학국어에 수록되기도 했고 독자들이 뽑은 한국 명수필 50편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혜영 작가님은 시인이며 수필가이고 1981년 시와 시론의 수필 근해 매듭으로 추천 완료되어 등단하였으며 최근에 서툴러야 인생이다 라는 수필집 외에 다수의 수필집과 시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기억의 창고가 있는데요. 그곳에는 태어나서 최초로 기억되는 가장 오래된 것부터 살아온 나날들의 다양한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겠죠. 작가님의 어린날의 초상은 어린 시절의 단편적인 기억인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린날의 초상 문혜영. 눈을 감으면 아지랑이 아롱아롱한 언덕길을 타박타박 걸어오는 조그만 계집아이가 보입니다. 수줍음이 너무나 많았던 조그만 가랑머리 소녀. 아득한 세월 저편에서 내게로 걸어오는 그 가랑머리 소녀는 언제나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어도 나는 그 소녀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누군가가 만약 소리 없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 둘은 이미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우리들 서로는 끊임없이 둘이 되기도 하고 또 끊임없이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소리 없는 말을 알아들을 때 하나였다가 다시 또 막힌 가슴으로 둘러 갈라서는 인간은 참으로 묘한 존재들입니다. 가랑머리 소녀, 때때로 내게 찾아와 가슴을 휘저어 놓고 가는 소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어린 소녀로만 있는 어린 시절 속의 나. 나는 지금 지워지지 않는 영상으로 내 가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때의 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북에서 살다가 일사후퇴 때 월남하였습니다. 피난을 나오면서 아버지를 잃고 또 오빠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니 남은 사람은 어머니와 올망졸망한 우리 네 자매뿐이었습니다. 사선을 넘으면서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어려웠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 주먹으로 어느 도시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곳에 여자 상업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방 한 칸 마련할 수조차 없었던 우리의 처지를 생각했음인지 학교에서는 관사에서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말이 관사지 방이 둘, 부엌이 둘 있는 작은 일본식 집이었습니다. 그나마 방 하나는 쑥질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방 하나만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집이 눈에 선합니다. 방과 후면 어머니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우리 집에 들끓었습니다. 짙은 감색 교복에 하얀 칼라를 단 언니들이 떼지어 오면 나는 혼자 마음속으로 예쁜 순서를 꼽아보곤 했습니다. 전쟁 뒤였기에 모두가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순환을 함께 겪었던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순수하고 고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집에 들락거리던 어머니의 제자들은 그 외롭고 고달팠던 시절의 은사님이셨던 어머니를 못 잊어하며 3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스승의 날이나 어머니의 생신이면 찾아오곤 합니다. 나는 그 집에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내인 내 동생은 내가 3학년이 되던 해 만 5살도 안 된 나이로 내가 다니는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학교에 다닐 나이가 안 되었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유복녀로 태어난 내 동생은 내가 학교에 가고 없으면 심심하고 외로워서 어머니가 가르치시는 교실마다 찾아다니며 어머니를 난처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교실을 찾아내어 문을 빠끔히 열고는 엄마, 나 심심해. 엄마, 나 배고파. 했습니다. 학생들은 동생이 귀여워 까르르 웃어댔지만 어머니는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앞집에 사는 마리아네 엄마가 아기를 낳자 마리아가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기 참 예쁘다. 너넨 아기 없지? 아기가 무슨 인형쯤 되는 줄 알았던지 동생은 교실 문을 열어젖히고 나도 아기 하나 낳아줘 하고 울어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동생이 입학한 후 첫 번째 맞이한 봄 소풍 때의 일입니다. 김밥, 사탕, 과자, 과일 등 어머니는 동생 몫과 내 몫을 한 보자기에 싸주셨습니다. 보자기가 하나뿐인데다가 동생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나보고 챙겨 먹이라면서 그렇게 싸주신 것입니다. 나는 동생의 손을 잡고 학교를 향해 팔랑팔랑 걸었습니다. 날아갈 듯이 즐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도착해 보니 1학년과 3학년이 각각 다른 곳으로 소풍을 간다는 것입니다. 3학년은 1학년보다 조금 더 먼 곳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도시락을 둘러 가를 수도 없을 뿐더러 어린 동생을 혼자 보내는 것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나는 결정을 했습니다. 저 어린 동생을 위해 오늘 하루 학부형이 되어야겠다고 말입니다.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쾌히 승낙하셨습니다. 나는 먼저 출발하는 우리 반 소풍 대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꾹 참고 동생네 소풍 대열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신입생들이라서 그런지 학부형들이 꽤나 많이 따라왔습니다. 1학년 아이들과 비교해도 별로 크지 않은 조그만 내가 어머니들 사이에서 걷고 있으려니까 어머니들은 무척 궁금한 모양이었습니다. 몇 학년이니? 너는 왜 소풍을 안 가고 여기 왔니?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도시락 보따리가 왜 그리 부끄럽던지 감출 수만 있다면 어디에든 감추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이었는지 도시락 보따리가 자꾸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동생을 솔밭 그늘로 데려와 점심을 먹였습니다. 동생은 언니인 내가
저를 따라온 것에 대해선 아무 생각도 없는지 제잘거리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에 따라 동생은 다시 제 동무들 곁으로 갔습니다. 혼자 앉아 도시락 보따리를 챙겨 싸는 내 눈에는 뿌연 안개가 서려왔습니다.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 이러면 안 돼. 난 오늘 학부형인데 눈물 따위를 보이다니. 나는 누가 볼세라 손으로 얼른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아름드리 소나무에 기대어 서서 동생 네 반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건 돌리기, 술래잡기, 보물찾기. 즐겁게 웃는 동생의 모습이 아지랑이처럼 아롱거렸습니다. 솔바디 하늘의 눈부시게 하얀 학들이 너울거리며 날아다녔습니다.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참으로 길고 긴 하루였습니다. 9살의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들었던 봄 소풍. 그런데 왜 가끔씩 그때가 그리워지는지 나도 모를 일입니다. 네, 작품 감상 잘 하셨나요? 소풍날 초등학교 3학년인 작가님이 1학년이 된 동생과 소풍 지역이 달라서 나눌 수 없는 도시락과 어린 동생을 돌봐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친구들과 함께인 곳을 포기하고 동생의 학부형이 되어 따라가게 되죠. 그 속에서 쓸쓸하고 외로웠던 이야기인데요. 마음 상한 동심이 그려지네요. 초등학교 때는 소풍 날짜만 정해줘도 설레곤 했는데요. 그때가 유일하게 김밥을 먹을 기회였어요. 지금도 한 친구가 김에다 다른 내용물은 넣지 않고 밥만 말아서 썰지도 않은 길쭉한 김밥을 들고 먹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가 되어 초등학생인 자녀가 소풍 가는 날 김밥을 싸는 것은 너무 어려웠어요. 내용물이 밥 중앙으로 가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기도 했고 크기도 커져서 옆구리가 터지곤 했죠. 어떤 때는 밥이 질어서 쌀 수 없는 날도 있기도 했고요. 그러다 김밥 대신 달걀 지단을 적당한 크기로 썰고 당근, 햄 등 내용물을 들기름에 볶아서 미리 참기름과 소금으로 버무린 밥과 섞어 꼭꼭 뭉쳐 주먹밥을 만들어 적당한 크기로 랩으로 싸서 보냈는데 아들은 자기의 주먹밥이 친구들에게 인기였다고 하더군요. 이후 평소에도 간편식으로 저희 집에서는 자주 만들어 콩나물국을 곁들여 먹곤 했습니다. 이상 로사의 소풍과 김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로사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평화로운 시간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